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오후 한국 마감을 찾아온 각도기 각산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매우 뜨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4천 근처에 왔죠. 매트릭스 투자자문 사장님은 항상 하는 얘기가 4천 밑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인간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올라가면 기분 좋고. 그런데 사실은 주식은 싸게 사야 좋은 건데 싸지면 기분이 나쁘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 매도하고 이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오늘의 교훈 비슷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기분이 우울하다가 오늘 기분 좋으신 분들이 무척 많겠죠. 왜냐하면 오늘은 대부분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 떨어진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거래소에서는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했고 지수도 무려 103포인트나 올라가면서 이제 4천 근처인 3,960에 됐고요. 상승 종목 수가 무려 773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25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최근에 보기 힘들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네, 당연히 외국인들은 상당폭 매수로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들보다도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짚고 넘어가면 전일 대비 21.29포인트 2.49% 올라가면서 877로 마감을 했고요. 1316종목이나 올랐고 하락 종목은 337종목에 그쳤고 거래소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6,20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지난번 동안에 팔았던 거는 지금 이 트레이딩 장세가 과거 우리가 생각하던 트레이딩 장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거 사실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 트레이더들한테 대출해주는 사람들만 제대로 알고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역으로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역으로 추적하면 이런 추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트레이딩 하는 애들은 과거 트레이딩 하는 애들하고 다르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한다 라고 보여주고요.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섞어서 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서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모두 함께 빠지는 그런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패턴들이 나타났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무기는 레버리지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점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좋아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로 인한 한꺼번에 매물 폭탄이 투하되면서 지수가 크게 빠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돈을 땡길 수 있는 곳에 급하게 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야 어제 그렇게 많이 팔던 주식을 다시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추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이 큰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이 무려 1조 5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들의 매수의 상당수는 전기전자에 집중되면서 무려 1조 원 가까운 돈을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ETF 쪽의 매수니까 기관의 매수라기보다도 개인들의 매수도 상당 부분 들어갔다라고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수익 실현, R 주식은 상당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ETF 쪽의 매수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 ETF 관련해서는 ETF 아버지 배재규 사장님이 쓴 이 책이 있죠. 네, 참고하시면 ETF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했어요. 코스피가 2.67% 상승하면서 대형주가 2.7% 올랐고요. 중형주 2.3, 소형주 1.4% 올라가면서 또다시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패턴, 대형주 중심의 상승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거는 건설주가 가장 업종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 의료, 화학, 보험 등등이 상승했고, 전기전자 업종도 삼성전자의 상승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계장비 업종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건설이 강세했던 점은 원전 수주 관련된 보도와 관련돼서 또다시 공시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형 원전 건설 60조짜리를 참여한다라는 보도가 과거에 서울경제에서 있었고요. 10월 24일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대형 원전 건설 그 보도를
그 현대건설에서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내년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성, 안전, 공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무려 7.7%나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데 참 재밌는 건 이거 10월 달에 나올 때 그때 엄청나게 주가 올랐다가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왔으면 이게 맞다고 하면 지금 살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 사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공시가 나오니까 다시 빵 하고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안 좋을 때 사시고요. 네, 안 좋을 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안 좋을 때 파는 게 아니고 좋을 때는 사시는 것보다 파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번 장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장은 제가 보기엔 상승장이 매우 큰 상승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이번에 하락 후에 이제 지금 또다시 4천을 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번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또 고점을 뚫고 요거 한 3번 정도 반복하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상승에 성공해 주면 상승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그런 흐름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하락 때 대기 매수를 쭉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락을 정말 지지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지지하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게 되죠. 이렇게 자기광화적 상황들을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하면 진짜 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과잉이 일어나게 되죠.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장은 항상 오르는 거야 하고 상승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한국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시장 흐름에서 그 재미난 포인트를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오픈 AI 밸류 체인은 지고 그다음에 TPU 만드는 구글 밸류 체인은 오른다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차트로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구글 관련주들은 구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그다음에 루멘텀, 셀레스티카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쪽은 지금 아주 주가가 많이 좋고요. 오픈 AI와 연합된 소프트뱅크, 오라클, AMD,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코어위브 이런 쪽은 지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삼성전자 뜨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엄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단위당 이익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잘하고 싶지만 아직 잘했다는 뉴스는 좀 덜 들리고 있습니다. 딱 하나 범용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100조 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HBM에서 성공했다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좀 없어요. 원C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의 수율이 나오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HBM의 세계적인 주요 공급자는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구글, 아마존 모두 HBM 누구 거? 하이닉스 거 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누구와 삼총사죠? 네, 맞습니다. TSMC,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마치 삼총사처럼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떨어지니까 하이닉스의 견고한 수익 구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서 플러스 전환했지 오늘 삼성전자 오르는 중에 계속 마이너스였던 흐름도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그 밸류체인에 못 들어가서 오히려 오늘 주가 강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AI와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여러 차례 좀 더 강조를 드릴 건데 과연 미국이 중국에 H200을 줄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왜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왔느냐?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굉장히 무기화하는 그런 궤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밸류 체인을 다 묶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19개 개발도상국과 핵심 광물 협력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업계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가 23일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 광물 글로벌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고, 이 이니셔티브에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들이 참여했고, 핵심 광물의 채굴, 생산, 회수 등 전 과정에서의 녹색화와 책임있는 채굴 및 무역 촉진을 함께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 녹색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그동안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거쳐간 국가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죠. 결국 중국이 지금 이 히토리를 꽉 잡으면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상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어제 아주 중요한 뉴스죠. 알리바바의 QN이 싱가포르에서 라마를 제치고 주요한 AI 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중국이 노리고 있는 AI 1대1로를 하겠다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오늘 중국 마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은 지난번에 이미 천명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자기 그 권역으로 묻겠다. 글로벌 사우스를 공략하겠다라는 얘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천명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 일으킬 것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H200을 주면 완전히 마치 불에다 기름을 얹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들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관심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단, 칩이나 메모리 칩이나 만드는 하드웨어 단이 아니라 마지막 그 소비자 단, 그리고 그게 B2B든 B2C든 소비자 단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치고 나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든 말든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3차례 4차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글로벌하게 이제 한국 시장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여부에 뭐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엔화 강세 여부는 지난 5월달 이후로 한국 원화의 가치에도 결정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 약세 흐름이 조금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돈다면 원화도 당연히 그동안에 그래 왔던 것처럼 엔화를 따라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점, 그것은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동북아 통화들이 같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올리려고 금리 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미 2명 금통위에서 2달 동안. 그러니까 이미 시그널은 줬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워낙 뜸을 많이 들이는 국가라서 언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봐야 되겠고, 위안화도 지금 강세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밑으로 갈수록 강세죠. 달러 대비 숫자가 낮아지는 거니까, 숫자가 낮아지는 게 강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거 대비 숫자가 낮아지면 강세, 위로 올라가면은 숫자가 높아지면 약세. 1,200원이 강세지 1,400원이 강세가 아닌 것처럼. 네. 지금 그 위안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7.07, 7.06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7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일본과 한국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세 개국 다 수출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지금 중국은 분명히 미국에서의 압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국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비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소비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그 자기네 통화의 가치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마련해 줄 필요가 좀 있는데, 워낙 수입하는 것보다는 수출하는 게 많은 국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일반적 공식을 내수를 살리려면 통화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고요. 또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면 원화 엔화도 같이 또 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고요. 뭐 사실은 상승하는 자는 뭐 걱정할 것이 많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드릴 말씀 없는데, 맞습니다. 오늘 상위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 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이 2차전지 관련 주식들입니다. 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각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역시나 ESS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리튬에 대해서도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중국에 공급 조절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관련 주식들이 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정부가 그 초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자 하는 논의에 따라서 OCI, 하나솔루션 등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상위 업종 중에서는 네이버가 강세였는데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이 조만간 합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행복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